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면 초과의 연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그 금리와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 그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저녁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표라고 부르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8월 달에 발표되는 데이터지 않습니까? 근데 8월 달에 발표되는 거는 통상적으로 전달 데이터이기 때문에 7월 데이터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던데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적혀 있죠.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고 이거는 7월 달의 데이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상호 관세의 영향을 아직 제대로 받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 트럼프가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기 시작한 거는 8월 7일부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는 관세가 제대로 반영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참고해서 봐야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여기 있는 게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걸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 클리블랜드 연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이제 매달 그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런 거를 나우캐스팅, 즉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정확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게 지금 7월달 물가 데이터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7월 물가는 CPI 기준으로는 0.16% 증가했을 것이다. 그리고 코어 기준으로는 0.24%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앞에 보셨던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예상은 근원 소비자 물가는 0.3%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0.2%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죠. 뭔 말이냐면 현재 이 인플레이션 아웃캐스팅의 예상이 현재 시장 예상하는 것보다는 낮거나 부합하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관세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는 사실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데이터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관세가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아직 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전인데 물가가 올라갔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올라갔으면 그건 좀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재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 물가가 올라갈 거 걱정하고 있는데 그건 뭐 때문에? 관세 때문에라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관세가 반영이 되기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나오는 물가는 생각보다는 낮을 수도 있다. 근데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 뭐 높아질 수도 있죠. 높아지게 되면은 그건 그거 나름대로 진짜 큰 문제가 된다. 왜냐? 이 7월 데이터 물가가 이 7월 물가는 아직 관세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은 곧 관세가 실제로 반영이 되는 8월 달 물가부터는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는 이제 그런 물가 데이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메인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는 사면 초과의 연준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서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자, 왜 이러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직업을 꼽으라면 저는 연준의, 즉 페드의 이사를 꼽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연준이 완전 사면 초과에 놓여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실 연준이라는 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딱 이 두 가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파월이 항상 기자회견 서두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다. 즉 물가를 낮게 2%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를 하자라고 하는 게 페드의 양대 책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위해서 페드는 금리를 조절합니다. 그게 페드의 역할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페드의 책무인 물가와 고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근데 이 두 개의 목표가 현재 서로 완벽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 데이터를 보게 됐을 때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올해 이제 이번 달 초죠. 이번 달 초에 5월, 6월 고용 데이터가 수정된 걸 봤습니다. 갑자기 이 두 개 데이터가 생각보다 안 좋았던 걸로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에는 연속 실업상 청구 건수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현재 3년 내 최고치를 갱신한 다음에 계속해서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아직 실업률은 낮습니다. 아직 실업률은 낮아가지고 고용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고용이 서서히 둔화는 되고 있다. 즉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명백한 징후로 해석은 가능해요. 이대로 계속 이 트렌드가 이어진다면 이제 실업률도 오를 거고 그리고 고용이 갈수록 악화되겠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란 거죠. 그리고 물가를 보겠습니다. 물가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8월 7일 날에 드디어 상호관세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관세는 9월 달에 발표될 겁니다. 그때부터 발표될 8월 물가부터 반영이 됩니다. 사실 제가 9월 달부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것 때문에 염두에 뒀던 건데 9월 달부터는 8월 물가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8월 물가부터는 관세가 발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보면은 7월 달 물가보다 8월 달 물가가 더 높을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CPI 기준으로 갑자기 이게 0.16에서 0.31로 확 뛰죠. PC도 갑자기 확 뜁니다.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 보게 되면은 이제 8월부터 물가가 오를 수도 있어라는 전망이 실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가도 사실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이제 그러한 매크로 환경에 저희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현재 연준은 사면 초과인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정확히 보겠습니다. 현재 고용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금리를 내려야 되겠죠. 왜? 고용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근데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지금 걱정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금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리를 올리는 상황까지는 잘 오지 않겠지만 일단은 금리를 최소 유지는 해야 됩니다. 조금 더 긴축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물가도 오르고 있고 경제도 식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정반대인 이 두 묘포를 동시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준 이사들이 현재 머릿속이 매우 복잡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패드는 독립된 그러니까 그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패드가 내부에 3파로 쪼개져 있습니다. 일단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비둘기파는 누구냐면은 당장 금리를 내려서 고용을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현재 고용 시장이 식어가고 있어서 소비가 죽고 있으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금리를 내려가지고 고용 시장부터 살려야 된다. 안 그러면 고용이 죽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고 중립파는 근데 아직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되겠다. 나는 데이터를 좀 더 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될 테니까 나는 9월 달까지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고 이 금리를 내릴 건지 말 건지를 열어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중립하고요. 매파는 현재 관세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금리를 내린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 오히려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시그널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이 세 가지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각자 이유를 들어보면은 각자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보면 다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매파 의견도 그렇고 비둘기파 의견도 그렇고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둘 다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둘 다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현재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유가 있고 들어보면 말이 되는 이제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앞으로 금리 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금리를 내리든지 유지하든지 올리든지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금리의 결정과 경제 향방에 따라서 저는 향후에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무려 4개나 됩니다. 자, 하나씩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A는 뭐냐?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 소프트 랜딩. 자, 이 소프트 랜딩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가도 안정되고 고용도 완전하게 유지되는, 즉 금리 조절 타이밍이 완벽해가지고 양대 책무를 모두 달성하는 케이스입니다.
고용이 나락으로 가기 전에 금리를 내려서 고용을 안정시키고 그 과정에서 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키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근데 이러한 소프트 랜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시황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역사상 성공 차례를 찾기가 좀 힘든 케이스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금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그죠? 그런 과정에서 고용을 나락으로 보내지도 않고 그리고 물가도 완벽하게 안정을 시키려면은 정말 모든 게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해야 돼요. 근데 이 경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복잡계이기 때문에 이 금리를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언제 어느 정도 내리는 게 적절하다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0.25%씩 내리죠. 근데 이 0.25%가 과연 완벽한 숫자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소프트 랜딩은 역사상 사례를 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근데 현재를 놓고 보면은 고용도 지금까지는 괜찮았고, 그죠? 물가도 생각보다 높진 않았기 때문에 증시는 현재 이 소프트 랜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최고점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게 실제로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서 증시는 더 오를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증시는 버블의 끝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나리오 B는 뭐냐? 시나리오 B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금리 조절을 좀 늦게 해서 그러니까 금리를 좀 늦게 내려가지고 고용 시장이 악화되는 케이스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이냐? 9월 달에 회의가 한 번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회의가 쭉 있는데 9월에 내리거나 혹은 못 내리거나 관계없이 금리 조절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즉 내렸음에도 늦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만약에 9월 달에 안 내려서 그 다음 해 내리게 됐었을 때 늦게 되면은 그죠? 고용 시장이 악화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케이스에선 우리가 경기 침체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용이 악화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줍니다. 왜냐? 사람들의 소득이 줄거든요. 그럼 소비가 줄겠죠. 그러면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가는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수요가 줄었으니까 기업들이 가격을 쉽게 못 올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연한 얘기인 건데 수요가 줄었으니까 실적도 악화가 되는 거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증시에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C는 뭐냐? 시나리오 C,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고용은 안정되어 있는데 물가를 오르는 케이스인 겁니다. 금리를 내려가지고 고용은 안정을 시켰으나 이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물가가 오르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경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는 견조하단 말이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관세가 생겼으니까 물가를 올려도 되겠네? 라고 해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연준 입장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만약에 도래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책을 보다 긴축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증시에는 아주 부정적인 게 우리가 한번 고용을 살렸단 말이에요. 금리를 내렸어가지고. 근데 다시 올리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이러면 진짜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증시엔 아주 안 좋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 뭐냐?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죠.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는 고용도 악화되고 물가도 오르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모든 자산군의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고용도 악화됐는데, 즉 그래서 경기도 죽었는데 그럼에도 물가도 오르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 랜딩 있죠. 소프트 랜딩만큼이나 역사상 사례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확률이 낮아요. 근데 이건 언제 생길 수 있느냐? 관세로 인한 충격이 예상보다 강력해서 기업들이 고용이 악화되고 현재 소비자들의 수요가 죽는 것도 알겠지만 그럼에도 가격을 올려야 되는 케이스. 그럴 때, 즉 관세로 인한 충격이 나보다 센 경우 혹은 지정학 리스크.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중동 쪽에서도 전쟁이 완전 끝난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전쟁이 격화되어서 공급망 사이드에 혼란이 온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물건을 못 구한다 라고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런 상황이 발현될 테지만 확률은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 이제 시나리오 D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 A, B, C, D 중에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제일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근데 이 부분 관련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단이 현재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A, B, C, D 중에서 명확하게 이걸로 갈 거다라고 주장하는 걸 솔직히 지금 아무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단이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장기적인 뷰는 가지고 있어요. 장기적인 뷰. 그러니까 단기적인 뷰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B,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소프트 랜딩 혹은 물가 상승인데 소프트 랜딩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 시나리오가 가장 낮은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용이 식어가는 건 이미 보이기 시작했고, 보통 이럴 때 금리를 내리더라도 늦는 경우가 역사상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B를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건데, 솔직히 확신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떠한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A와 D 시나리오가 번갈아서 시장 내러티브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날에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데이터가 물가도 내렸고 고용도 좋게 나와가지고 소프트 랜딩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외치면서 환호했다가, 어떤 날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하면서 급락할 수도 있어요.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A와 D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시나리오에 몰빵을 했다가는 리스크가 매우 치명적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투자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뭔가 같냐면은, 내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A랑 D 모두에 대응 가능한 포트폴리오인가? 라고 하는 걸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특정 시나리오에 과하게 편중된 건 아닌지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게 내가 의도한 게 맞는 것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주식에 몰빵하시는 분들은, 그죠? 주식에 몰빵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A 시나리오에 몰빵하시는 분들이겠죠. 앞으로 경기는 좋을 거고 물가도 좋을 거니까 앞으로 주식 계속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A에 몰빵하신 거겠죠. 근데 그러면 과연 그게 내가 의도한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지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시나리오를 과하게 밀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틀렸을 때 대응 계획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럴 땐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항상 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콘턴스는 이런 걸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올릴 거고, 이제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점점 더 이런 것들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이 올라올 테니까 저희 채널을 앞으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생존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